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지션 한 개 만들어 줄게요. 뉴 컴포지션 클릭. 그 다음에 1920-1080에 29.97 프레임 30초 듀레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컴포지션 이름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를 한 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요. 클릭해서 화면에다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정렬을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래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렬을 만약에 좌측 정렬로 하고 싶다 하면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정렬, 중앙 정렬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윈도우에서 프로그래프 이 녀석을 켜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중앙 정렬로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돌아오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해서 완전히 중앙에 보내놓겠습니다. 글자가 하나하나씩 타이핑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열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데요. 이 녀석을 이렇게 열어주겠습니다. 자, 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스 텍스트라는 녀석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은 홀드 키프레임으로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포스 텍스트에다가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들은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있는 키프레임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3프레임 정도 뒤로 가볼까요? 지금 그런데 패널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여기 숫자키, 맨 위에 숫자키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패널을 확대할 수 있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3프레임 정도 뒤에서 여기서 글자를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디귿만 이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없다가 디귿이 이렇게 생겨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무한 반복이겠죠. 3프레임 뒤에 와서 모두 지우고 대 이렇게, 그리고 3프레임 뒤에 와서 히읗, 그리고 3프레임 뒤에 와서 하까지 쳐줄게요. 그리고 3프레임 뒤에 와서 한까지 쳐주고요. 그 다음에 3프레임 뒤에 와서 미음까지 쳐주고요. 3프레임 뒤에 와서 미, 3프레임 뒤에 와서 민, 3프레임 뒤에 와서 기읍, 3프레임 뒤에 와서 오까지, 3프레임 뒤에 와서 9까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가 쳐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소스 텍스트의 이 키프레임은 내가 글자에다가 어떠한 변형을 주는 순간 바로바로 이렇게 키프레임에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대가 다 쳐졌을 때 요때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이동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동을 하면은 정확하게 키프레임에 맞춰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혹은 K키를 누르면은 바로 내가 쳐놓은 이렇게 키프레임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고, J키를 누르면은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키 눌려서 대까지 이동을 해서 대까지 왔을 때 요 대의 글자 크기만 250까지 키워볼게요. 그리고 또 K 눌려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한 왔을 때 요 한 크기만 250 이렇게 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K키 또 눌려서 이동한 다음에 민까지 왔을 때 얘를 또 250, 그리고 또 K키 눌려서 9까지 왔을 때 얘를 250, 그리고 한 3프레임 정도 뒤에 와서 9의 크기는 민의 크기랑 똑같이 207이네요. 207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이 되면서 글자 크기에도 애니메이션을 바로바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 텍스트는 무조건 홀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컬러도 바꿀 수가 있겠죠. 대가 커졌을 때 이때 저는 컬러 코드를 미리 복사를 해놨는데요. 이 컬러 코드를 이렇게 해서 대의 글자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컬러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고, 자, 다시 지나가면 색깔 원래대로 바뀌어 있고요. 한 만들어졌을 때 이 컬러는 제가 파란색 코드도 미리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민 왔을 때 민의 컬러는 여기서
컨트롤 V. 그리고 9까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글자가 쳐지면서 컬러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는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포스 텍스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눌려서요. 마찬가지로 옵션은 똑같이 해서 컴포지션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2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요 텍스트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텍스트 옆에 보시면은 애니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찍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워봤었는데요. Alt Shift P 눌려서 얘를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서 그리고 조금 뒤에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포지션은 어떤 원리냐 하면은 오로지 이 텍스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을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텍스트의 이 글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자체를 이렇게 영상으로 인식을 해서 얘들을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해볼 거는 이 텍스트의 순수한 글자만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키프레임은 모두 지워주고요. 트랜스폼은 닫아주겠습니다. 텍스트 옆에 보시면 여기 있는 애니메이트의 재생 버튼 모양 이 녀석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은 포지션, 스케일, 뭐 스크류, 뭐 로테이션,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포지션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레인지 셀렉션이라는 옵션과 애니메이터 1 이렇게 뜨게 되면서 포지션이라는 옵션도 뜨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포지션에 키프레임은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살짝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한마디로 이 텍스트 순수한 글자만 움직이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옮겨놓고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터 1의 레인지 셀렉션에 이렇게 옵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스타트, 엔드, 옵셋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타트에 키프레임을 찍고 한 1초 뒤에 이 스타트 값을 1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글자씩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 키프레임에다가 가속도를 좀 주도록 할게요. F9번 눌려서 그래프 에디터 안에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레인지 셀렉션 이렇게 닫아주고요. 깔끔하게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니메이트는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니메이트 또 재생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을 넣고 로테이션의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좀 돌려놓는 거죠. 레인지 셀렉션 안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스타트 값에다가 키프레임 찍고 1초 뒤에 얘가 100이 되게 입력을 해주면은 글자가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요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미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키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지값 주고 그래프 에디터 당겨줄게요. 밑에 이 글자가 좀 보이니까 글자들이 겹쳐서 되게 안 예쁜 것 같은데요. 글자가 다 올라왔을 때 다음 시간에 배울 녀석을 미리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로 락탱글 툴을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바로 그려주면은 밑에 있는 글자들은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원리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옵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안에 들어와서 애니메이트 재생 버튼 클릭해서 스큐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글자를 이렇게 기울이는 옵션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기울어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옵션도 이렇게
각각 다 있죠. 그래서 이 스큐 값을 조금 올려놓고 스타트 값에서 키프레임 찍고 얘를 100으로 맞춰주면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여기 애니메이터 선택하시고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옵션들은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제가 또 많이 쓰는 이 트래킹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 트래킹을 쓸 때는 글자는 반드시 중앙정렬로 돼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애니메이트의 트래킹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트래킹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의 자간이 벌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스타트 값을 열지 않고 트래킹 어마운트에다가 그대로 키프레임을 찍고 한 1초쯤에 뒤에 얘를 다시 원래 값인 0으로 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들은 여기 있는 옵션들을 다 한 번씩 꺼내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녀석들을 좀 자주 쓸 건지 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